저는 남편 없이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와. 네 아이를 키우신대요. 매일 일하고 아이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갈수록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제 일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사연자분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맨 뒤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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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이셨어요. 죄송한데 근데 왜 이렇게 왜 우세요, 근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마음이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남편이 올해 4월에 사별을 했어요. 아, 사고로 네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남편을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차였고 결혼이 근데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이랑 조금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사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새 출발의 느낌을 담아서 이사를 가신 거네요. 아, 근데 그 네 명을 키우려면 하루가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죠? 네, 일단 아기가 지금 딸 넷이 있고요. 첫째가 13살이고 둘째가 9살 그리고 셋째가 8살 그리고 막내가 6살이에요. 아니 아침마다 난리 날 텐데.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을 가면 네.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요. 4명이요? 네. 그리고 다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옷이나 이제 머리 이런 걸로도 내가 먼저 이거 할 거다. 내가 이거 먼저 입을 거다.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싸워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이거 할 거다. 전 궁금한 게 본인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애들이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어떻게 신내림을 좀 받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귀신이나 뭐 이런 영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첫째가 생겼을 때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아이를 책임을 지고 가야 되나 이거를 많이 고민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2명, 3명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갑자기 아프고 그리고 쓰러지고 막 피부에 막 피부병처럼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막 파요 아이가. 아기가. 네. 어. 여기 땅에 뭐가 묻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베란다에 가 있고 서서 아이고 위험한데. 그러면 이렇게 진짜 툭 너무 치면 위험하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고 애들 네 명이 다 그래요? 거의 이제 첫째랑 둘째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넷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이제 같이 아기랑 받게 됐어요. 아 임신한 상태에서 신내림 네, 받는 네. 구슬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막 땅을 파거나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해? 아예 없어져. 신기하다 그건 진짜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네. 아이들한테 다 그게 안 내려가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었을 때 이제 넷째랑 같이 신을 받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제일 많이 걱정이기도 해요. 아. 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하셔서 오셨어요? 제가요. 선생님이? 네. 아, 근데 보통은 무속인 일을 하시면 더 큰 선생님한테 가서 여쭙는데 저는 야매인데. 용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있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말더듬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왕이 이제 무허가로 그런 걸 치료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호칭을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화를 내면서 호칭을 써라.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 말더듬이가 좋아지려면 당신하고 제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친구끼리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엄청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그 말더듬이는. 근데 보통은 무속이 뭘 하면 무속이 사람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에서도 그냥 무속인 에너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직자들도 그래요. 뭐 목사님들도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 근데 선생님이 말을 할 때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느낌으로서의 안심이 됐어요. 그게 뭐냐? 목소리의 기운에서는 그 무속인이 선생님을 완전히 다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아가 있고 선생님이 무속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상담사를 찾아가기 어렵고요. 더 어쩌면 어려운 건 성직자나 선생님처럼 신내림을 받은 그쪽 분들이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애가 4명이니까 100점짜리 엄마가 절대 되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면 마이너스 엄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생각하기에 따님 4명에게 엄마가 몇 점짜리 엄마라고 생각해요? 100점 만점에서? 30점. 30점? 저는 한 70점이라고 하면 40점으로 내려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집이 무너진다. 아이가 4이에요. 마을이 한 10개는 필요해요. 근데 그 엄마 혼자 하게 됐다고요. 또 중요한 건 갑자기. 아, 이제는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애들을 더 테두리를 쳐줘야 하고 더 지켜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다. 이겨내자가 아니라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가자. 너도 좀 모자랄 수 있고 엄마도 좀 모자랄 수도 있어.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가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이 생길 거야. 이렇게 진행하시길 더 추천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따뜻한 햇빛을 한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람을 한번 쐬고 싶은 것 같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선생님이 누군가 또 선생님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유쾌하고 뭐 그런 걸 함께 하시겠죠. 복채는 얼마 갖고 오셨어요? 주인공은 사연자분 맞습니다. 남편분입니다. 네네네. 자, 마이크 뺏을게요. 아내의 속을 도통 모르겠다. 아, 네. 아니 근데 17년을 연애를 했으면 파악이 좀 되지 않나요? 속을 아예 모르시겠어요?
일단 말을 좀 정확하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새벽에 배가 고프대요. 아, 네네. 소고기가 먹고 싶대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저한테는 네. 시켜주겠다. 아. 그 두 번째는 내가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와서 구워주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울어요? 갑자기? 네. 감동해서? 속상해서. 뭐가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뭐 했어? 뭐 먹었어? 몸은 어때? 물어보면 이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전 모르잖아요. 네. 아, 시간이 지나면 혼나요. 왜 몰랐냐? 왜 몰랐냐? 그리고요. 제가 좀 불만 중에 하나가 아, 여기가 좀 애교가 없어요. 17년 연애를 했을 때는 또 여기 배우니까 아. 좀 나가서 좀 티를 좀 안 내려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스킨십이라든지 뭐 아. 손잡고 걸어다니기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기사도 많이 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했던 것들을 저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좀 있고 호칭도 저는 여보 여보 하는데 네. 단 한 번도 여보 자기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럼 뭐 형제님?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네. 준필아 그냥 이렇게. 아, 누구야라고 하신다고요? 네. 어. 이제 제가 걱정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나중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기한테 교육적으로 살짝 좀 이름 부르는 게 안 좋게 그렇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미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여보 자기 뭐 이렇게 호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내분은 조금 좀 이런 거군요. 뭐 자기야 뭐 여보 이런 게. 그리고 근데 저희가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어요. 에? 저는 혼인 신고도 이제 부부가 이제 됐으니까 법적으로 네네. 딱 하고 싶어서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결정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아직. 아이도 지금 있는데 네. 혼인 신고도 안 되면 엄청 섭섭하실 텐데. 섭섭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그렇죠. 궁금해서. 네. 바로 물어보면 되지. 자, 이제 은비 씨 갑니다. 네. 저는 이제 준필이가 제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네. 바로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준필이가 배고프다 하면 저는 점심 때부터 저녁을 준비를 해놔요.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준필이가 6시나 7시에 출근할 때 4시부터 아침을 준비를 하고 저는 말하지 않아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필이가 제가 배고프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바로 소고기를 사러 가거나 먹으러 가자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바로. 네, 근데 조금 망설이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부탁해야 되나?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망설이냐 이거. 저 포인트. 두 번째로 애칭에 관해서는 네, 준필이라고 계속 불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중에 또 큰 게 애교가 없는 부분이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예쁨을 받질 않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항상 혼자였고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귀 고막이 터질 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요, 맞아서. 그래서 제가 한쪽이 인공고막이에요. 야, 진짜 못됐다. 그 후에 연기자로 이렇게 딱 데뷔를 하고 제가 나간 첫 예능이 좀 애교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숭을 많이 부리는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돌 분들하고 이게 러브 라인도 생기고 뭐 신인이니까 방송에 나오고 열심히 싶어서 해야죠. 어떻게든 리액션을 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그때 예능에 나와서 제 이름이 검색어고 연관 검색어가 강은비 뭐 욕설이었어요. 실검에서요? 실검이. 그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게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직업이어서 그러니까 그게 제재가 안 되던 시절이니까 저는 네. 그거를 오로지 봐야 했던 시절이고 감당이 안 되지 그런 말 들으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애교를 부리려고 하면 이게 준필이도 절 비호감으로 보지 않을까? 아, 그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준필이에게 뭐 여보 자기 이걸 못하겠는 게 꼭 떠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약한 모습을 그러면. 보이면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말도 세게 말하고 욕도 더 많이 하고 누구한테 욕을 그렇게? 저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준필이에게도 저한테도 준필이에게. 막 준필이 소고기 사와. 좀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여보 자기를 부르라고 하면 네.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자괴감에 빠질 것 같고 제가 아닐 것 같고 이유가 다 있으셨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는 제가 뭐 이렇게 연기자 생활하면서 했던 작품들로 인해서 준필이가 이렇게 헛여자랑 결혼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여자랑 결혼하냐, 뭐 상장 폐지인 여자랑 결혼하냐, 불쌍하다 이런 게 있어서 못됐다.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연애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준필아, 날 언제든 도망가도 돼. 난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애야. 이렇게 말한 적이 많아서 결혼하고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준필이거든요. 그래서 준필이가 제 속을 모른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 준필이가 많이 몰라줬네. 근데 준필이는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제 알게요. 저 오늘 이거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머리에 딱 하나의 글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준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다른 남자 이름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약간 드라마 주인공 같아요, 준필이.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밉상이다. 남편을 왜 준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혼인신고를 안 해? 진짜 웃기는 여배우네. 애도 가졌다는데 왜 혼인신고를 7개월이나 미뤄? 이렇게 드라마를 봤다가 어머, 혼인신고 안 한 게 너무 눈물이 나네. 나로부터 내 사랑하는 저 남자를 지키겠다고 그걸 혼인신고 안 하면서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나는 준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준필이의 아이를 내가 가졌어도 나는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우님이. 정말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민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왜요? 내가 그걸 티냈는데 버림받을까 봐, 지탄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약간 대나무 같은 거 작업하다가 가시가 박힐 때가 있거든요. 대나무 가시. 눈에도 안 보여요. 너무 날카로워. 근데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다가 보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했어. 근데 괄로 치고 그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섬세하게 대죠. 배려해줘.